이번 강좌는 앞서 배운 내용에 대한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에 대한 지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 대한 지휘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지휘와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제 그들의 상호관계를 지금부터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배웠을 때 계획은, 계획 파트는 정리해 본다면, 앞에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계획이 있다 배웠죠. 그 다음, 광역 도시 계획이 있다고 배웠죠. 나가서 도시군 계획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 계획,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국가 계획이죠. 그럼 국가 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수립할 때 여기 있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 자체를 갖다 충분히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의견 듣고 나서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다음, 국가 계획이 있으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얘네들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타당성 검토 때 충분히 뭐 해야 되겠어요? 반영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것이 바로 이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앞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얘들이 상위 계획과 충돌될 수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충돌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상위 계획을 갖다가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큰 흐름, 대류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에서는요, 원래. 대류, 큰 흐름, 대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계획에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래서 이런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 얘는 예술의 지침이 된다 그랬죠. 종합계획이죠. 그러면 요게 모든 것에 뭐가 되겠죠? 기본. 그러면 만약에 타법에서 자 타법이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또 우리가 기본적인 농지법 같은 거에서 주어진다면 농지법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개발할 때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디다 했어요? 보전하는 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와 같이 이것이 타법에서 토지 이용 개발 보전. 자, 그럼 여기는 보전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보전할 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한 도시군 계획에도 보전하는 곳에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법에서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기본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되어 있다? 관리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내용이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기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충돌된다면 뭐를 우선한다? 광역도시, 둘 이상의 거 광역도시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 둘 관계를 본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종합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계획. 그 2020년 계획은 서울시의 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후, 알겠죠? 지형, 산업, 인구밀도, 기반시설, 주택 현황, 재해에 관한 모든 걸 다 총망라한 계획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주택정책 또 아니면 인구정책, 교통정책 이런 분벌정책을 갖다 수립한다면 어디에 적합해야 되냐면 여기에 적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계획? 기본계획 고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스피드 체크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22회 때 출제됐던 것을 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를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이렇게 나왔죠. 많이 나왔던 거. 그럼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래놨습니다. 자, 이건 거꾸로 돼 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도시군 계획이 타법에서 토지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기본이 되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감정평가서에 출제됐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서 했을 때 특광자 시군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들어갈 때나 도시군 계획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다는 광역시에 있는 군이 뭐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옹진구 광화군이라든가 대구광역시에 대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렇죠? 그다음 부산의 기장군 등이 있다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계획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국가계획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뜻이 아니라 정치의 뜻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뭐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광역도시계획. 자,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 보려면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되냐면 권역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정해진다? 권역. 그래서 제가 교재에 따도 여러분들 일반 사이트, 즉 충남 그 내세에서 나타나는 그림을 갖다 제가 옮겨놨어요. 출처까지 밝혔으니까 그건 정확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이쪽에 구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천구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경기도 우리가 안양시가 있습니다. 만안구가 있어요. 만안구 안에 석수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겠고요. 또 여기서 이걸 살짝 지나가면 자, 같은 경기도인데 뭐가 있으면 시흥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들을 갖다 봤을 때 보면 요거 경계는 바로 무슨 경계라면 요 경계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규정한 자, 이걸 시도경계라고 합니다. 이걸 무슨 경계? 시도경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자, 이거는 상관없어요. 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획에는 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군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경기도 안양시와 시흥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져가는 요걸 갖다 우리가 시군 레벨이라고 그래요. 기초자치에 해당한 시군 레벨. 다만 여기에 시흥시와 안양시 차이점은 여기 보니까 인구가 50만 넘은 요건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는 대도시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권역을 묶는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묶느냐. 만약에 이걸 전체를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걸 갖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수도권 역시 광역계획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중에 일부를 갖다 묶는다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다가. 그러면 묶을 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묶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예를 들어 강서구 같은 안 묶을 수도 있고 강동구 안 묶을 수도 있어요. 왜?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다 보느냐. 묶는 것은 공간구조가 같아야 묶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인천을 묶을 수 있느냐? 공간구조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묶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이쪽 가서 이쪽에 오면 그 시흥시 옆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있다. 그러면 이쪽은 생활권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렇게도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걸 광역계획권. 그러면 다 뭐가 됐어요? 시도 경계를 묶은 거죠. 그럼 이거 누가 묶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묶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요거겠죠. 자, 서울특별시 빼놓고 여기 인천광역시 빼놓고 경기도 안양시와 시흥시 금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군포시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다 어느 관에 있어요? 경기도. 그러면
도지사가 묶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지정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은 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도에 걸쳤으면 국토장관, 시군에 걸쳤으면 누가? 도지사. 이렇게 묶는 거다. 그래서 이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도 마찬가지로 광역계획을 묶는 목적을 해놨죠. 둘 이상의 도시의 공간구조.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광역시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정단위는 둘 이상을 묶는데 읍면 단위까지 묶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군구, 읍면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국토장관이 국토교통장관이 묶을 때랑 도지사 묶을 때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절차는 뭐가 필요하냐?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그럼 의견은 직권을 하든 신청을 하든 의견은 청취해야 될까 안 할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제가 전문가라는 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지통, 자 의견에서 심의해서 지정해서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되면 자기 관할에 있는 여기는 안양시장과 시흥시장이 뭘 해야 될 거냐면 3년 내 광역도시를 수립해서 지정했던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당시 이렇게 묶었는데 내가 그렇게 광역도시를 수립했습니다 하고 승인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묶었을 때는 서울특별시장, 금천구청 필요 없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이렇게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바로 국토장관이 묶었으니까 여기는 시도지사를 해줘 앞에다가.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국토장관 3년 내 광역도시를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해 두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결국 뭐가 없냐면 협의 절차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묶었다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광역계획권이 먼저 묶입니다. 광역계획권을 묶어요. 자, 이게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누가 묶는다 그랬죠? 국토장관이 묶는 거다. 그 다음 이것을 시군에 묶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 시자와 요 시자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같지 않은 것임을 잘 알아둬야 돼요. 위에 거는 광역시에 대한 상급자치다. 상급자치. 그러나 이거는 기초자치에 대한 거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위에 거는 광역자치에 대한 거, 이거는 기초자치에 대한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또 우리가 갔을 때 안양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남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과천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우회시라는 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를 갖다 얘기한다. 그럼 이거 밑에 거는 누가 묶은 거랬습니까? 위에 거 시도는 국토장관이 묶되 밑에 시군은 누가 묶는다 그랬어요? 도지사가, 시도사가 아닙니다. 그래 묶어버리면 여기 위에 거 묶어버리면 자 3년 내 각각 수립을 해야 돼. 똑같습니다. 3년 내. 묶어버렸으면 여기 누가 하는 거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립. 협의 수립.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수립하냐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역이니까. 밑에 거는 누가 하느냐? 시장 군수가 역시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앞에가 한다, 수립한다. 그래서 must 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갖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오투트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알아줘야 돼요. 그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광역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때 대외적 구성이 없다는 걸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스피드 체크 한번 가져가면 되겠네요. 17회 때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교통장관 도시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을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오케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립권자의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 국토장관이 묶었다는 누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도가 수립한다. 그 다음 도지사가 묶었으면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 두세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기 시도사는 다시 여기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승인 신청. 그럼 여기 시장군수는요. 역시 또 시장군수는 수립했으면 여기 있는 도지사한테 뭘 신청하면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경우도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직접 할 수 있느냐?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토장관이 하여야 하는 겁니다. 수립을. 또 여기 경우도 시장군수가 수립해가지고 승인 신청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직접 하는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만 여기다가 플러스 자 국토장관이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라든가 평택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광역으로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가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계획의 경우는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직접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가계획은 직접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에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 수립권자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can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그 여기서 이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필요하거나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니까 여기 봐요. 국토장관이 했으면 시도사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수립해서 승인시켜야 되는데 이 시도가 능력이 없으면 국토장관과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겠고 거꾸로 국가계획인데 국가가 스스로 못하면 경기도나 인천시와 같이 합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결국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필요나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는 역시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도지사가 있겠죠. 그 이 도지사는 누구한테 하랬어요? 시장 군수랑 갈 때 자 도지사가 지냈으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객인데 시장과 같이 합시다 할 수도 있고 또 시장 군수가 도랑 같이 해야 됩니다 하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도 있겠고 요청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는 같이 합시다 할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하자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혼자 단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해달라고 단독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 봐봐요. 여기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했다. 그럼 원래는 도지사가 했으면 봐봐요. 얘네들 했으면 국토장관도 승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원래 시장군수가 해서 도지사한테 해야 되니까 승인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 여기 봐요. 시장군수가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걸 도지사가 혼자 했어요. 그럼 승인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에 이와 같이 협의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각 공동으로 해서 협의를 끌어내야 돼요. 근데 광역이란 말은 여러분들 둘 이상 묶여지면 어쨌든 이해관계 대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님비주군, 핀피주군. 그러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요. 하나는 요걸 할 수 있어요. 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겠고 하나는 제3자 입장에서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광역도시 협의회보다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 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 경우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 갈 수도 있고 둘이 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 봐요. 시도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됐으면 혼자 갈 수도 있고 둘이 가서 국토장관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조정 신청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단독으로 왔을 때와 공동으로 왔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왔을 때는요, 각 상급기관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너희들 가서 잘해봐 하고 조정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 그러니까 가서 조정을 권고하는 거죠.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하는 겁니다. 가서 좀 잘해봐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서 조정 신청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갖다가 신청받았다면 기한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 권고 그러면 되겠죠. 기한을 정해서 협의를 권고할 수 행정 지도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혼자 왔을 때는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동으로 왔을 때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여기 공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온 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가서 출석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어디서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출석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여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그 결과는 뭐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되겠죠. 반영해야 된다. must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혼자 왔을 때 기한을 정해서 협의를 권고하는 거지 둘이 왔을 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세요. 여기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은 누가 하는 거냐? 앞서 배웠죠? 자, 시도지사가 있으면 국토장관한테 승인하고 시장군수가 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죠? 자, 여기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았는데 같이 했다면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을 일이 없고 또 시장군수가 해야 될 걸 도지사가 했다면 승인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핵심 체크에서 나타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절차는 이때 이 광역도시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취하느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면요. 수립 단계, 승인 단계, 공고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립 단계, 다음에 승인 단계,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송부해줘서 공고하는 단계 이렇게 가서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립, 승인, 공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립할 때는 광역계획권이니까 공간구조가 같은 양같이 어떻게 묶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보시면 기초조사는 반드시 필수 아닙니까? 기초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수적 절차고 그러면 이미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제출을 요구하고 그럼 응해야 되겠고 안 되면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단을 할 수 있고 공청회 다음에 뭐라 되면 기초조사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돼. 이 공청회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공청회라는 의미를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청회라는 것은 중요정책사항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 박식한 사람 있죠. 또 그들에 대한 경험 풍부한 전문가의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뭐라고 쓰면 개체로서 하나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다만 이제 사전에 의견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의사를 들음에 따라서 구제받는 절차나 마찬가지. 사전 구제 절차의 형태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공청회,
공개적으로 모인다.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이것도 필수적 절차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지만 반영 여부는 조심해 줘야 돼요.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만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 반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잘 아세요. 반드시 하는 거지만 반드시 반영 여부는 아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그럼 여기에다가 의견 청취를 합니다. 뭘 청취한다? 의견 청취를 해요. 그 의견 청취는 누구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봤을 때 하나는 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누구냐? 시장 군수한테 의견 청취를 해요. 이래서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을. 그 여기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네요.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면 시장 군수한테 의사를 듣는 이유는 왜 그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시흥시 와서 하겠다. 그러면 시흥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러면 무조건 국토장관이 직접 하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시흥시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승인을 갖다 한다 그랬어요. 승인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요. 자, 이건 필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필수. 그러면 요래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승인을 받지만 승인 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안 받는다고 앞서 얘기했습니까? 여기 봐봐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함께하거나 또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해서 단독으로 할 때는 승인받을 일이 없구나 하는 걸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는 시도지사는 같이 하면 국토장관, 시장군수는 같이 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연상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여기 포인트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승인을 했으면 이제 뭐 한다? 공고해야 되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공고는 승인권자 공고가 아니라 송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갖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했으면 누구한테 송부를 갖다 해줘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쓸 때 시도지사한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에 의해서 공고하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 공고니까 며칠? 30일. 그리고 여기는 의사 표현할 때 공청회 개최만 14일 전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30일이다. 그래 주면 되는 거예요. 날짜 가지고 고민할 것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쯤 하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해 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교재에 보면 중급 문제네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율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걸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우선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오케이? 맞는 소리죠. 광역계획권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맞죠? 국토장관이 국가계획과 또 시도지사가 협의하지 않으면 국토장관이 직접 해야 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요. 누가? 도지사도 해야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2번 맞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봅시다. 기초조사 뭐가 있어요? 공청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청회를 가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걸 알겠죠? 그럼 의견 듣지만 꼭 표현할 것 반드시 해야 되지만 반드시 반영 의미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세요. 자, 그게 포인트다. 자, 다음 4번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자, 시장 군수가 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 만약에 승인 시절 3년 내에 안 하면 누가 직접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자, 포인트 꼭 잡아두세요.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했다. 아닙니다. 자, 타당성 검토는 어디만 한다 했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갖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적인 거 수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요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겠죠. 이거는 그 특광자 시군에 대한 기본적 공간 구조, 이걸 가지고 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무슨 계획이다? 요게 포인트죠. 종합계획. 그러니까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만 제시. 그러니까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즉 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제받을 수가 없다. 즉 사후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구제로서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적 공간구조에 따라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하는 게 꼭 포인트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자, 제가 그럼 여기 기본적 공간구조라는 걸 맨날 설명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교재에다가 그림을 갖다 그려놨죠. 이거는 하나는 서울시 기본계획 거고 하나는 대전시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전도시 기본계획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출제는 이제 대전도시 관리 계획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는 서울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 공간 구조다 보니까 서울시는요, 이 기본적 공간 구조다 그러면 1도심, 1도심. 그렇죠? 거기 보면 도심 있잖아요. 도심지 하나. 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도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옆으로 뻗어 있는 걸 갖다 보니까 5부도심 있잖아요. 그죠? 5부도심. 네, 생활권역은 4가지 생활권역으로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권역.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갖다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 도심이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도심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부도심이 있어요. 그럼 5부도심 같은 건 거기 그림에 잘 표현을 해야 되지만 잘 안 됐지만 이제 상암 수색지구에 대한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동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동 하면 이제 강남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겠고, 또 용산 것이 있겠고요. 그렇죠? 또 위로 올라가면 왕십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상암지구, 그 다음에 왕십리, 또 영동, 또 이쪽으로 영등포, 용산. 그럼 5부도시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권역은 자, 이쪽 우리가 서울을 갖다 위쪽으로 해서 오면 서북생활권. 그렇죠? 서북생활권. 그 이쪽은 동북생활권. 자, 여기는 우리가 왔을 때 이쪽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서희 밑으로 가니까 서남생활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동남생활권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 공간구조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그리고 이건 수리권자는 오직 그 도시군에 대한 기본 성격은 누가 잘 알죠? 이 사람이 알죠. 특광자, 시장, 군수. 자, 지금 와서 여러분 특광자, 시장, 군수가 누구요? 이렇게 하면 좀 다시 여러분들 기본 용어 정의와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특광자, 시장, 군수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국토장관도 없습니다. 도지사도 없다 하는 걸 꼭 명심을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적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립 대상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관할 거는 자기가 해야 되겠죠. 자, 서울특별시는 누가 해요? 서울특별시 장이 하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인천광역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렇죠? 옹진군, 예를 들어서 강화군, 강화읍 같은 경우로 다.
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아, 강화 군수 그러면 안 됩니다. 광역시군은 제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하는 자가 하지만 자, 뭐도 할 수 있냐? 인접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접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 보니까 제가 우리 교재에 서울특별시 말고 옆에 대전광역시에 대한 거, 대전시에 대한 걸 집어넣었죠. 자, 대전시는 보니까 서북생활권이 있겠고, 서남생활권, 중심생활권, 동부생활권, 남부생활권인데 북부생활권이 있어요. 북부생활권 딱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이 세종시한테 일부 뺏겼지만, 그렇죠? 뭐가 있어요? 연기군이라든가 부용면이라든가 해남면, 여기는 생활권 자체가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학교로 갈 때 충남대학교나 충남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권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시군도 들 수 있어요. 자, 또 뭐가 있냐면 구미시 옆에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는 김천시가 있어요. 김천시에 아포 남면 쪽 그런 데는 읍면 단위까지니까 자, 거기도 구미시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칠곡군 북산면 같은 데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접시군을 집어넣을 때 미리 사전에 서로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 사전 협의. 협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거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지 났을 때 자기 관할이라도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국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니할 수 있다지만 그 안에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럼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머스트에 해당하는 건 꼭 좀 연상해야 되겠죠. 반대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제 교재에 따랐죠. 자, 시군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위치, 인구 감소 규모, 알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한 시군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포인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요거는 그래도 시험지 출제될 때 가장 반복적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죠. 수도권이란 말은 앞에 그림을 봤어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원, 인천광역시 다 포함해서 수도권이에요. 그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니까 뭐요? 아니다 하는 거 부정이 긍정이잖아요. 그럼 수도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상관없이. 인구 10만 이하 상관없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던 시군의 경우 인구 10만 이하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꼭 좀 머릿속에 좀 연상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머릿속에 주의해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된 지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자, 봐봐요. 광역도시계획 안에 소위 우리가 왔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줍시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충돌돼봤자 상위 걸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제를 꼭 좀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수립 절차는 역시 뭐가 있냐면 절차는 수립 단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 승인 단계가 있겠고 나가서 공고 단계 이렇게.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랑 같지 않느냐? 조금 전에 같다 그랬지만 지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니까 수립 단계에서는요. 기초조사
역시 필수다라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도시군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철저히 재분석 이걸 갖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적성평가랑 이게 없었던 거 생긴 겁니다. 토지 적성평가랑 재위험성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재위험성, 즉 재취약이죠. 취약을 갖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재해 취약성을 갖다 분석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것을 갖다 기초조사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역시 공청회 역시 필수입니다. 필수죠. 그러나 반영 여부는 타당한 경우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의회 의견만 듣지 지방자치단체 억울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여기는 오직 수립관자가 누굽니까? 특광자, 시장, 군수기 때문에 하부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부. 계획과 관련된 것이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수립했으면 이제 뭐가 있냐? 승인 단계를 가져갑니다. 그 역시 똑같이 협의 심의를 거쳐요. 협의 관계기관장과 그 다음에 심의 전문가는 도시계획위원회죠. 역시 필수입니다. 생략하지 않아요. 자, 이 협의는요. 국가랑 관련돼 있다면 국상과 협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국가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어요. 서울시장이 국가계획을 수립했다. 그 사람 뜻은 딴 데 있다고 그래야 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반영은 할 수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합니다. 자, 승인이 있는가 하면 확정이 있어요. 요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왜냐?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시사는 자체적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 위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국토장을 승인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위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누구한테 받도록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가서 송부를 하는 겁니다. 왜?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게 송부해주면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을 기점으로 한다? 자, 조심할 것 며칠? 30일. 공청이겠지만 14일이다. 그 이쯤에서 스피드 체크 한번 나가고 역시 또 문제 나가고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피드 체크 봅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죠. 수도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봅시다. X파일 문제를 보면 자,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2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 승인 얻는다. 맞죠?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얻는다. 맞았죠? 자, 그 다음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 및 국가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반영할 때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때 반드시 반영하는 걸 기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자, 틀렸죠? 협의 다음에 심의. 부동산 공법에는요. 협심이지 심협하면 지 혼자만 살겠다는 얘기야. 부동산 더불어 살자는 얘기야. 우스갯소리로. 자, 공법은 어떻게 살자? 더불어 살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협심하고 살아야 돼요. 심협. 우리가 한자로 쓰면 가슴이 좁은 사람. 우리 공법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협심하고 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정답 5번. 다음 타당성 검토는 언제 하는 거냐 하는 걸 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문제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럼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역시 스피드 가져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수립권자 대상지역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승인권자가 다르다는 것, 또 의견 청취 다르다는 것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수립의 관점에서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보면 단지 뭐냐,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충돌되면 뭐를 우선한다? 광역도시를 우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없다? 있다. 장기계획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이 아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건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1번 국토교통장관은 광역도시 수립하면 미리 공청을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맞습니다. 머스트. 반드시 반영 아니랬죠? 그러니까 뒤에 말이 맞네요.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한다. 그렇죠? 그럼 타당성이 없다면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도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자, 역시 얘네들은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다음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이며 도시군계획 수립 기준은 역시 누가 아니라 국토장관이 정해야 돼. 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딱 아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수립할 때 협의심의 거친다. 그렇죠? 그래서 승인하면 협의심의 거친다는 거 분명하시고. 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죠.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뭐와 같이?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바로 3번이구나 하는 것까지 완벽 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